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환자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환자가 2014년도 딱 요맘때 왔는데 하필이면 딱 그 현충이 시작되는 연휴 직전에 7, 8, 그러니까 6, 7, 8 이렇게 현충일이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6, 7, 8인데 5일 날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꼭 이런 환자는 꼭 이렇게 연휴 껴서 검사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하기 힘든 시간에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올 때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열이 나고 무기력감이 엄청 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논에서 일을 하시던 그런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뭐 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보호자분이 간신히 부축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4일 전부터 열이 났고 근육통이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삼척에 계신데 이제 가족이 저희 병원 근처에 있어서 저희 병원으로 와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 2014년이면 이제 우리나라 2013년도에 처음 환자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열이 나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농업 삼척 그다음에 주로 반일을 했다고 그러시고 술을 좀 많이 드셨습니다. 좀 많이 드셨고,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치료받을 점은 별로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왔더니 38.5도. 정말 열은 고열입니다. 거의 뭐 열이 안 떨어진 상태로 해열제 좀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갔었고, 근데 막상 열은 펄펄 나는데 뭐 환자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식사도 못 하실 정도로 막 그런데 진찰 속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없네. 뭐 가래도 끓는 것도 아니고 뭐 소변 볼 때 불편한 게 있냐고 뭐도 없고, 배가 아프냐 할 때 배도 안 아프고 뭐 이런 상태로 오셔가지고, 또 문제는 이제 벌레 물린 자국이나 발진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발진 물었을 때 그 침이 남아 있으면 좀 붓고 그러는데요. SFTS는 또 발진이 없거든요. 오히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린 자국이 딱 딱지가 잡히고 그다음에 한 50원짜리 동전 같은 반점이 전신에 퍼지니까 딱 그것만 봐도 아 이거는 이제 쯔쯔가무시겠네 생각하는데, SFTS는 왔을 때 열 나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증상도 없고 이제 벌레 물린 것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복기가 한 열흘 정도 되다 보니까 물렸어도 이미 이제 진드기가 떨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진드기라도 발견했으면 SFTS겠네. 근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피 검사가 이렇습니다. 백혈구가 보통 4,000개가 정상인데 940개, 혈소판이 보통 15만 개 이상이 정상인데 33,000개였고, 염증 수치 많이 조금 올랐고, 간 수치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수치가, 그러니까 근육 수치가 보통 한 100이 정상인데 3,400. 염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도 이제 녹기 시작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보통 이제 환자가 얘기를 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백혈구라 이거를 보고 나서 그냥 혹시 그냥 저희 생각에 혹시 SFTS가 아닐까 정도, 저하고 이제 같이 밑에 있었던 이제 저희 감염내과 교사 둘인데 의심을 하고 그래 한번 검사는 내보자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6월 6일부터 그래서 연휴가 3일 시작돼서 검체 자체는 이제 보건소통에서 가긴 갔지만 검사 결과는 사실은 환자가 나빠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엑스레이도 별거 없었고, 환자분 이제 장은 이제 좀 염증이 생겨서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 장에 좀 이렇게 가스가 차 있는 패턴들만 보였고요. CT에서도 별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의 진단에서는 백혈구 검사의 비정형성까지 이제 말초혈액도 말고 혹시 백혈병 아닌가, 백혈구 떨어지고 혈소판 떨어지니까 백혈병 아닌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비정형성 림프구가 보통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이러스 감염 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 백혈병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쪽이 아닐까, 이제 SFTS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을 이거 보고 알았고, 혈소판 감소가 심했다고 이제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혈청 검사 나갔는데 이건 사실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뭐 한탄 바이러스, 음성, 쯔쯔가무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질환인데 음성, 레토스피라도 음성이고, 나머지 특별한 게 없었고, 혹시 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있는지 봤더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계속 열 계속 나고 무기력 지속돼 누워만 있고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계속 지내시다가 7월 7일부터 갑자기 상태가 나빠서 호흡곤란 발생해서 중환자실 옮겼고, 산소 농도가 이제 좀 조금씩 떨어지는 패턴들. 그래서 중환자실 이식을 했는데 6월 7일부터 이제 폐 부종 같은 게 이제 조금씩 발생하는 패턴.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감염이 전신적으로 심해지니까 장기 부전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폐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패턴들이 왔었고, 6월 8일에 계속 열나는데 이제 호흡도 악화되면서 의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그냥 6월 8일날 사망하셨고, 6월 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셨고, SFT 혈액보건소통에서 이제 보냈는데 6월 10일 날 SFTS 이미 환자는 사망하고 나서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6월 17일 배양까지 양성돼서 이제 최종 확진이 됐었던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국도 비쌉니다. 이제 60대, 70대, 80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일하시다 갑자기 열 펄펄 나가지고 이제 병원 와서 보통 한 2, 3일 있다가 요새는 이제 진단을 빨리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빨리 되는데 이스프티스 의심돼가지고 보면 급격히 진행하는 환자들은 입원해서 뭐 3, 4일, 뭐 길어야 한 5, 6일 정도 버티시다가 이제 사망하고, 좋아지실 분들은 또 그냥 급격히 또 금방 좋아져서 회복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 특히 곤충이나 진드기맥의 바이러스 질환들이 특징이 뭐냐면 무증상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증상이 나타나면 심각하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예 걸려도 그냥 뭐 조금 열나나 마네, 그냥 몸 피곤한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걸리더라도 대부분 그냥 감기처럼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진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만성질환, 당뇨가 있거나 뭐 심장병이 있거나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병원에서 진단되고 있는 환자의 숫자에 비해서 실제 발생하는 사람 숫자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질병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병 설명을 하면 SFTS의 사람 감염 역사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중국 중부랑 동부 지역에서 고열, 그다음에 소화 잘 안 되고 그냥 좀 배가 아프네 마네 뭐 정도 혈소판, 백혈구 감소 환자가 집단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 아나플라즈모시스 같은 다른 질병일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검출이 안 되고, 이상하다 봤더니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돼서 그때 SFTS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이 됐고, 2012년도에 일본에서 첫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 당시부터 한국에서도 분명히 질병이 있을 건데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2013년도에 첫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었죠. 언론에서도 엄청 다루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2012년도에 좀 강원대 입원했던 환자인데 좀 이상하게 사망한 환자가 있어서 그 혈액을 보관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환자도 SFTS 아니었나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그 환자도 SFTS였었다라고 이제 이후에 확인됐죠. 그러니까 혈액을 모아놨었기 때문에 진단을 했어서 실제 첫 환자는 2012년도에 이제 발생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그 전에도 발생을 했을 거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탄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나 이런 지역하고 일부가 좀 겹칩니다. 강원도나 이런 많이 발생하니까 유행성 출혈열을 생각하고 치료하다가 환자 사망한 거를 아마 일부는 SFTS가 아니었을까. 특히 유행성 출혈열 중에 되게 중증으로 간 환자 중에 일부는 SFTS가 아니었을까. 지금 이제 거꾸로 돌이켜 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첫 환자 나오자마자 벌써 36명이 17명 사망하고, 그래서 사망률이 뭐 한 20에서 한 40% 내외로 보고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증인 환자들이 병원에 보통 오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중심으로 진단이 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좀 높게 측정되는 걸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전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전체 서베일런스를 해가지고 2,000명 정도의 혈소판 감소에 열나는 환자는 다 혈액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SFTS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봤더니 전체 한 그렇게 환자들 중에서 SFTS가 상당히 진단이 됐는데 6에서 7% 정도 사망하더라.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병원에 잘 안 오니까 카운트가 안 되니까 사망률이 이제 이렇게 좀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 사망 좀 낮겠다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떻든 간에 병원에 와야 뭐 병인 줄 알고 진단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드기의 서식 형태가 지금 국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전에 잘 모르고 넘어갔었던 환자들이 이제 SFTS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니까 나 SFTS 아닌가요? 좀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을 받는 환자, 확인이 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올해 벌써 24명 발생해서 8명 사망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느 연령대 많이 발생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연령대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이제 뭐 캠핑도 많이 하고 그런 연령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만 디텍션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 2017년 자료인데 이렇게 연령이 많은 그룹에서 많이 걸리더라. 남녀 구분은 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주로 언제 걸려서 오시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보통 5월, 올해는 이제 4월부터 시작돼서 첫 달 4월 나왔는데 작년보다 5월에서 한 10월까지 환자가 주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디서 발생하냐 봤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전국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지역이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또 제주도의 남부 이런 쪽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냥 전국에서 다 발생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상당히 주의가 되면 좋겠고 요새 SFTS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 외래에는 계속 진드기 붙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다들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피부에 뭐 점 같은 게 생겨서 왜 없던 점이 생겼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요만해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니까 아 내가 요새 뭐 점이 생겼나 생각하는데 이틀 3일 지나가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점이. 이거 뭐지? 그래 놀라가지고 뚝 뗐더니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진드기에서 놀라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붙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붙은 상태로 오셔서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아까도 이제 최 교수님 보셨지만 피를 먹으면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게 거의 손톱만해까지 커져서 보통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중간에 점 같은 게 갑자기 커지면은 진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과 전파 사례는 아까 이제 최 교수님 약간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 중에 그러니까 이게 혈소판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서 출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출혈이 된 거를 가족이 이렇게 닦아주다가 가족이 한번 전파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서 벌써 병원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7년인데 대부분 이제 CPR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막 이렇게 막 환자 갑자기 숨 넘어가면 CPR을 하는데 이게 혈소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공호흡기를 삽입하거나 이제 CPR을 가정 중에 피가 좀 많이 튑니다. 튀는데 그 피가 의료진한테 많이 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된 의료진들이 이제 2014년에 이제 CPR을 시행한 4명, 7명 중에 4명이 발생한 적이 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27명의 의료진하고 1명의 장례지도사 중에서 7명이 이제 증상이 발생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5명이 삭제는 됐지만 1명은 이렇게 무증상자도 그렇게 섞여 있더라. 근데 여기서 발병한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죠. 의료진들 되면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망하신 분들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사망자가 이제 많다는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7년도 마찬가지로 의료진 1명과 장례지도사에서 되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환자의 체액, 특히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례지도사가 닦아주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혈액을 통해서 노출이 돼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현재 확인이 돼서 환자의 혈액의 노출, 특히 혈액에 이제 바이러스 가장 유형이 높으니까 일부 체액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어떤 대부분은 혈액이 노출된 정도의 좀 긴밀한 접촉이 될 경우에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잠복기가 6일에서 한 14일, 그러니까 외출 나갔다가 2주 이내에 그녀리 펄펄 난다. 그러시면 이제 SFTS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외 활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진드기에 물린 거는 말씀드린 대로 물려서 진드기가 떨어져 버리면 아까 물린 부위에 거의 증상 아무것도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SFTS, 그러니까 참진드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린 거 보고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진드기를 가져오면 또 왔을 때는 또 물린 다음에 잠복기 상태일 때 오시거든요.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2주 이내에 연락 그러시면 바로 오시라. 그때 다시 검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잠복기 때 바이러스 검사한다고 바이러스 검출된 건 진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드기에 야외 활동하고 2주 이내에 갑자기 열이 났거나 아니면 진드기에 물린 게 확인이 됐는데 2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 와서 한번 고민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고열이나 오심, 구토설사, 식욕부진 이런 증상 특히 거의 식사 못 하시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거의 들어오실 때 림프절비대, 그러니까 임파선이 이렇게 붓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서 오시면 피부나 결막에 이렇게 좀 이렇게 피가 이제 나온 그러니까 멍드는 거 있죠.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이제 PCR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항체 검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로 좀 계속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치료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어서 치료제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제가 실험적으로 이제 연구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파비피라비라고 해서 이제 독감 치료제로 일본에 승인됐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된 약이 있긴 했는데 이런 약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입원하시면 열나면 해열제 드리고 호흡곤란 있으면 뭐 인공호흡기 달고 콩팥까지 망가지면 투석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내과적인 이제 집중적인 치료들을 받아야 회복되는 분들이 있고요. 증상이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은 뭐 별다른 치료 없습니다. 그냥 버티다 보면 일주일 정도 그냥 열나고 그냥 지키면 그냥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냥 본인 스스로 이겨내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방을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방 아까 이제 최 교수님도 이제 그 곤충 기피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피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진드기들의 특징이 이렇게 몸에 어두운 데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어도 피부는 안 드러나서도 이렇게
배 이렇게 이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이쪽 허리띠 주변 이런 데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니까 잘. 양말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농군 패션이라고 보통 표현은 패션이지만 양말을 이제 바지 위로 이렇게 신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자분들 스카프 같은 걸로 이제 목 부분도 좀 둘러주라고 보통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 이제 이런 돗자리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츠츠가무시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돗자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진드기에 물리는 정도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등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운데 길로 잘 가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이제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기피제는 좀 바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붙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가족들끼리 같이 샤워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봐서 뭐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 옷에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옷도 좀 잘 들어올 때 잘 털어주시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못 보이는 분이 많으니까 가족들끼리 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기기피제는 미국 이제 EPA라고 이제 환경청에서 등록성 성분들이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DET가 제일 이제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어린애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농도를 지켜야 되는데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에 이제 피부 표면에 이제 유효 성분이 남아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인 경우는 3-4시간마다 한 번씩 뿌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 야외 활동하면은 이제 선블락 많이 하시잖아요. 선블락 할 때 선블락 다시 바를 때 똑같이 한 번씩 더 뿌려주시면 된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자주 3-4시간마다 바르시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모기피제를 다시 한 번씩 더 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진드기 물렸을 경우는 이미 떨어졌으면 소독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박혀버리면 정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잘못 빼면 핀이 남거든요. 이게 그 빨아먹는 촉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핀셋 같은 거를 잘 잡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쫙 빼내야지 그 핀까지 빠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좀 저희 병원에 진드기 가져오신 분 진드기 자기 몸에 떨어진 거 이렇게 가져오신 거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새 정말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하고 나서 붙어 있다고 많이 오시는데 이거 지금 요게 지금 한 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한 1mm 눈에도 안 보였던 게 이제 섞어서 이 정도는 많이까지 커진 건 아닌데 꽤 커진 상태로 오신 거고요. 예, 이거로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